그러면 뭐 소득세,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인데, 음, 혹시라도 뭐 너무 어렵다든지 너무 빠르다든지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. 제가 교육할 때 보면 사실 이제 대표님들에게 아니면 회사에 좋은 정보를 많이 주고자 해서 양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이 욕심 부분인데 자꾸 주변에서 양을 줄여라, 빨리 끝내라 막 그러는데 좀 더 줄여나가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욕심이 최대한 더 많이 집어넣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또 교육 내용도 양이 많다 보니까 빨리 진행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 부분은 4번 쉽죠?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쉬워야 돼요. 이 부분 물으면 안 돼요. 세금 깨져서 신용카드 등 적격증 비행을 수취하고 꼭 보관해야 되나요? 네.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질문에 나왔죠. 이게 예전에는 무조건 보관하라고 돼 있었는데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사이트에서 처음에 신용카드 등록하게 돼 있었고 그 다음에 홈택스로 옮겨졌었는데 그 현금 그쪽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했을 때는 그냥 사업자번호랑 다 국세청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모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적격증명주 수치는 꼭 하시되 단 수치를 못 하더라도 일정 여건을 갖추면 인정이 된다. 이 부분이고 소득세법에서 보면 5년간 보관해야 된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5년간 보관해야 된다. 그렇지만 특정 경우에는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렇게 이게 시행령 어떻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제가 좀 필요 없는 부분 좀 지웠는데 국세청 사이트에서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한 신용카드 전표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똑같죠. 신용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그 밑칸이 있기 때문에 뭐 복지카드 뭐 화물 운송자 이런 부분이랑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부분 뭐 국세청에서 출력 가능하니까 굳이 뽑지 마라 이거죠. 이 부분은 아예 이렇게 범령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모아도 되는데요. 이게 그래도 모으지 마라 하기 좀 그래요. 모으지 마라 하기 좀 그런 게 이게 사업용 신용카드 보면은 홈택스에서 보면은 그 금액과 그 거래처명 나오고요. 공제 불공제 뜨잖아요. 공제 불공제는 국세청 뭐 프로그램에 의해서 뜨는데 회사로부터 거리라든지 이걸로 되거든요. 그 다음에 전표 일자 이걸로 자기들이 파악을 해서 사업장에서 거리가 먼 곳은 무조건 불공제로 뜨고요. 그 다음에 효율 전표는 그 최대한 불공제로 뜨고 이렇게 되거든요. 단지 그냥 사업자가 실제로 맞게 돌려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게 보면 전표에 뭐 샀다까지 안 뜨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마트에서 이렇게 뭐 물건을 사면 뭐 품목이 뜨잖아요. 근데 사업용 신용카드는 품목이 안 뜬단 말이에요. 전 이 부분도 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이게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100% 대체한다고 보기 좀 그래요. 그러니까 혹시라도 국세청에서 뭐 이렇게 그거 뭐 이렇게 계정별 원장을 저희들한테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세무조사 좀 전 단계에서 계정별 원장을 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는 사실 계정별 원장에서는 저게 뭐 샀다고 기재가 돼야 되는데 국제청 신용카드는 기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계정별 원장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렇게 봤을 때는 영수증을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규정 자체가 이렇게 보관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충돌나요. 그럼 국세청에서 계정별 원장 달라고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국세청에서도 계정별 원장을 가끔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. 그렇지만 또 이 법에서는 보관하지 아니해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. 이 부분이 좀 안 맞거든요. 안 맞긴 한데 일단은 법에서는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계정별 원장을 달라고 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거든요. 너무나 정말 세무사 우리 쪽에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정도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안 모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사무실도 안 모아요. 저희 사무실도 안 모으고 저는 이제 고객들이 이게 물어보면 법에서는 안 모아도 된다고 돼 있는데 관리 목적에도 필요할 수 있다 보니까 그냥 버리지는 말고 그냥 사업장에 큰 박스 하나 구비해 두고 생기는데도 박스에 부어놔라. 혹시라도 차질 일이 생길 수 있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밑에 있는 것들이 오래된 거고 위에 있는 게 최근 거잖아요. 그러니까 큰 박스에다 그냥 생기는 대로 넣어놔라. 그렇지만 영수증 관리 목적은 있을 수 있잖아요. 회사가 좀 더 커질수록 뭐 결의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구비해두고 절차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관리 목적에서는 관리할 필요가 있다. 단 그렇게까지 관리할 거 아니라면 버리지는 말고 그냥 박스에다 생기는 대로 담아라. 말은 이렇게 하거든요. 그렇지만 규정으로 봤을 때는 사업용 신용카드는 안 모아도 된다.
또 여기 또 안 맞잖아요. 그렇지만 또 비용 처리한 경우는 5년간 보관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. 좀 충돌이 나긴 하지만 좀 번거롭다 싶으면 안 해도 되고요. 저희 일리텍스도 안 하고 있습니다. 네,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. 증빙서류 적격증빙 수치를 못했을 경우는 가산세가 나온다. 이런 경우 이것도 국세청 답변이죠. 적격증빙 수치를 못했을 경우도 가산세가 나온다.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비용 처리가 된다.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치를 못하면 무조건 가산세가 나오나요? 라고 물어보면 비용 처리 안 할 거면 안 나오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을 상대방한테 100만 원을 줘놓고 비용 처리 안 하겠다 싶으면 가산세 나올 것도 없죠. 단지 소득세가 더 나오는 거죠. 근데 이제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100만 원 준 것 자체를 비용 처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통장이 이체되고 어떤 명부를 써서 그 자체를 잘 구비해서 실제를 잘 증명할 수 있다면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게 확인된다면 이 부분은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. 뭐 송금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죠. 그럼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. 단 비용을 반영할 거면 가산세를 내라. 2%죠. 2% 가산세가 나온다. 이 부분이고 웬만큼 해서는 사실은 가산세를 내고 비용 처리하는 게 맞죠. 왜냐하면 소득세도 최저 세율이 6%가 되고요. 법인세는 뭐 10%지만 뭐 설령 법인세 같은 경우는 10%를 더 낸다고 끝이 아닌 게 돈은 나갔지만 비용 처리 안 하면 그만큼 가지금이 쌓여 있잖아요. 그럼 나중에 대표님이 그만큼 또 넣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이 이체가 됐으면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다. 가산세가 나올지라도 이 부분이고 세무사 저희 쪽에서 저는 이제 일리텍스는 웬만하면 가산세를 좀 피하는 주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정말 이걸로 물고 늘어질 때 그냥 내자 이런 편이어서 뭐 성실시공 사업자에서 뭐 이런 경우 아닌 것은 최소로 넣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가산세는 걸렸을 때 내자 안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주의고 근데 이제 이렇게 통장에서 돈은 이체가 됐는데 적격증명 수치를 못 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가산세를 없이 비용 처리를 해줬다. 이랬을 때는 국세청에서 그 기타 경비라고 해서 매년 이게 세무사 저에게 보내거든요. 보냈을 때 기타 경비 정규 증빙 아닌 비용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어찌됐든 간에 뭐 좋지 않은 안내문 자체를 국세청에서 받으면 좀 기분도 안 좋고 좀 불안하고 하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런 게 인정이 된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정규증명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. 이런 부분은 좀 최소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아까 같이 정규증빙 안내문 국세청에서 막 날라오니까 괜히 받으면 좀 불편하니까 네, 그럴 것 같고 단지 지식적인 선에서는 비용 처리는 된다. 가산세 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